바텀업 채널의 GS너 최승용입니다. 칩스앤미디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가야겠죠. AR 자료와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다라고 소개되곤 합니다. 이 중에서 칩스앤미디어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비디오 코덱, 이미지 프로세싱, 컴퓨터 비전 이런 비디오 분야의 IP 기술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상장 업체입니다. 반도체 칩 설계도에서 영상 처리를 담당하는 기술에 특화된 기업이 바로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의 매출은 라이센스와 로얄티라는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칩스앤미디어가 비디오 IP, 바로 비디오 설계 자산을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제공하게 되면 라이센스 매출은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반도체 업체는 비디오 IP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개발해서 최종적으로는 생산 판매까지 하고 싶겠죠. 성공을 하게 되면 칩스앤미디어는 칩당 로열티를 받게 되어서 또 다른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IP는 카메라 센서에 영상이 들어오면 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또 내보내는 과정에서 각각의 필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바로 칩스앤미디어의 비디오 IP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래 보시는 비디오 코덱이 주력이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비디오 IP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비디오 코덱뿐만 아니라 새로운 IP들을 묶어서 소위 번들하라고 그러죠. 판매하고 선택하게끔 해서 더욱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변신을 시도해 왔습니다. 주가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확인해보면 절대값이 싼 주식은 아닙니다. 2020년 예상 실적으로 보면 PER은 25배니까 낮다고 볼 수 없겠죠. PBR은 3.1배고 ROE는 11.5%입니다. PSR, 매출 대비 시총은 6.6배 수준입니다. 숫자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절대값이 싼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설명할 다른 요소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추려봤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PR을 한번 볼까요? 2020년, 2021년 PR을 보시면 LSI,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 PR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대체로 20배가 넘고요. 혹은 40배, 50배짜리도 보이고 30배짜리도 보이네요. PBR도 마찬가지여서 1배나 2배 수준보다는 3배, 4배, 5배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OP 마진,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결국 이제 수익성이죠. 근데 이들 기업의 대체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소프트웨어 쪽에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시노십스 그리고 케이던스가 칩스앤미디어와 유사한 IP 제공업체죠. 공정 유사업체 중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PER도 40배가 넘고요. PBR은 7배, 1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출 대비 시총을 나타내는 맨 오른쪽에 PSR 지표도 10배를 넘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찌됐건 비메모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특징은 수익성이 높고 매출 성장률이 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을 하나 살펴볼까요? 앞서 반도체 설계자산 관련해서 가장 1등을 하고 있는 ARM입니다. 2005년도부터 2011년도에 한 차례 주가가 레벨업 하죠. 그 다음 2013년도 이후에 또 다른 레벨업을 하고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 한 단계 더 뛰어오르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고성장을 해오다가 2016년에 소프트뱅크에 인수되게 되는데 이때 인수대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36조 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출은 1조 8천억이었으니까 매출 대비 시가총액으로 보면 거의 20배 정도의 가치를 부여받은 셈이죠.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고성장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성장 환경은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훨씬 우세합니다. 바로 5G 시대가 개화된다는 거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삼국면의 오른쪽 주가 모습은 현재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외형으로만 보면 왼쪽에 있는 일국면의 끝자락 차트 모습과 유사해 보입니다. 주가의 위치도 PER 30배 이상에서 저항을 받고 나서 현재 PER 25배 수준으로 물러나 있는데요. 이 역시 2016년과 비슷합니다. 2020년 올해 실적은 아마 작년 수준이거나 약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모멘텀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실적 불신의 투자 심리가 이번에도 나타나서 2016년과 17년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다시 나타날
할까요? 과연 칩셋미디어의 주가는 어떻게 예측해야 할까요? 칩셋미디어 주가 방정식을 우선 요약해봤습니다. 칩셋미디어 주가 방정식 1. 현재 칩셋미디어는 2016년 상황을 학습하면서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시면 시가총액도 PER 멀티플도 모두 시험대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 그림에서는 아직 작은 회사이고 더욱이 매출액이 16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참으로 판단이 어렵다. 그러므로 멀티플 확장을 적용함에 있어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또 짧게는 2000년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신 혹은 염려의 구간이 있는 것이지요. 다음 칩셋미디어 주가 방정식 2. 칩셋미디어는 시가총액 증가가 기업 실적에 좌우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칩셋미디어 주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에서 로얄티 매출 증가로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판별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칩셋미디어 주가 방정식 3. 칩셋미디어는 시장 대비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밸류에이션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칩셋미디어의 주가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핵심이자 주가 방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방정식을 풀어볼까요? 세부적 프로젝트들을 토대로 최근 회사가 성과를 구하고 있는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표는 미디어와 공시 등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들과 기업 탐방을 통하여 얻은 제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라이센스가 19년에서 21년 사이 발생해서 로얄티로 21년, 22년 로얄티 매출로 연결된 가능성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2019년에서 20년까지 굵직한 라이센스 계약이 이어졌죠. 계약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물어봐도 주담은 전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지 않겠어요? 글로벌 대형 기업과의 라이센스 계약이라는 점,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 즉 비디오 코덱을 넘어 신규 IP로 확장하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맨 왼쪽 보시면 데이터 센터형 IP는 또 다른 플랫폼 업체와도 접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탑 10 종합반도체 업체로는 우선 자동차용 칩 라이센스가 계약되었고요. 아직 산업용 로봇 쪽의 IP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올해가 아닌 내년 정도에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반도체 업체와의 라이센스 계약은 일회성 라이센스가 아닌 대형 고객의 장기적 비디오 IP 파트너로서 성장세를 이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따라서 칩 개발에 성공한다면 제 생각엔 현재 제1 고객인 NXP양 로얄티 매출처럼 상당한 수준의 매출 기여를 오랫동안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슈퍼 레졸루션 라이센스 계약은 인공지능 딥러닝에 의해서 저화질의 영상을 8K 고화질까지 업스케일링하는 기술인데요. UHD TV 등에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개발해온 신규 비디오 설계 자산이 하나 둘씩 라이센스 됨으로 인해서 회사가 비디오 IP 토탈 업체로 나아가는 그런 진전을 보였다는 데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또 가운데쯤을 보시면은 이번 탐방에서는 NXP향 고화질 UHD급 IP 그리고 모바일 칩리스 업체 한 곳과 라이센스를 추진하고 있음도 알게 됐고요. 또 새로운 생태계 조성도 앞으로 고객 확대에 도움이 될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내년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 경향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억압된 수요가 복구될 가능성이 크고요. 반도체 개발이 IP 라이센스 사용으로부터 약 2-3년 정도 걸리잖아요. 내년에 라이센스를 해간다 하더라도 2023년쯤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5G 시대가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반도체 기업들은 IP 라이센스 계약을 꽤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요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2-3년 내에는 라이센스 판매는 예상을 상당히 초과할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점차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고요. 글로벌 대형 기업들의 라이센스 확보가 있고요. 또 기존 대형 고객들도 고화질 비디오 라이센스로 옮아가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등 적용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칩셋미디어에게는 2022년, 23년경부터 2025년 정도까지 발목할 만한 성장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방정식 2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부터 라이센스 매출 신장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2023년 5년에는 로얄티 선순화로 연결되어서 칩스연 미디어에게는 꽤 좋은 기회가 앞으로 펼쳐져 있다고 보이고요. 수년간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의 씨앗을 심는 길목에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점차적으로 라이센스가 축적되고 이것이 2023년 이후에 로얄티 확장으로 선순환되는, 그래서 상당한 매출 규모를 늘려가는 형태의 미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칩스앤 미디어의 성장 전망, 즉 라이센스와 로얄티의 선순환에 대한 판단은 이렇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계약들과 산업 전반의 정황을 고려할 때 수년간 좋게 봐야 한다. 발목할 만한 매출 성장과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적받았던 작은 매출 규모도 점차 극복할 수 있겠고요. 장기 투자의 여행을 같이 할 종목으로 삼아볼 만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모습은 지난 일국면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일국면처럼 2017년, 18년 하락을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주가 방정식 1, 2, 3에서 보고 판단했듯이 제 생각은 첫째, 2016년 꼭지 상황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칩스앤미디어가 라이센스 그리고 로얄티 매출 증가의 장기 선순환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삼아서 저는 현재 시점이 칩스앤미디어가 중장기 상승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중장기 상승 국면으로 판단하고 이를 활용해서 매수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 화면에는 나름대로 제가 수익 추정을 한 칩스앤미디어의 수익 추정표가 있고요. 아랫단에는 어느 정도의 시총을 타겟으로 주는 것이 적절하겠느냐라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숫자들을 사용해서 올려놔 봤습니다. 자, 수익 추정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021년에 라이센스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매출 증가율이 눈에 띌 것이고요. 수익도 사상 최대치로 전환될 것으로 봅니다. 2023년부터는 로얄티 매출 증가가 가세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본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이 그동안 담아서 수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적정한 시가총액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장기 성장 국면에 진입한다고 가정한다면 적정한 PER은 과거 2015년, 16년 실적이 확장되고 그 기대감이 컸던 시기 PER 30배 정도는 주어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저의 실적 추정과 이러한 PER 적용을 반영하면 내년 21년에는 PER 22배에서 30배 정도를 적용한 1,300억에서 1,7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2022년에는 시가총액 2천억 원 정도로 좀 더 공격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로얄티 매출이 연결되는 2023년에서 2025년에는 좀 더 공격적인 밸류에이션 적용이 가능할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술적인 면도 좀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올해 4분기 실적이 다소 불확실할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4분기 계절성이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환율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실적 불신 구간처럼 보수적인 투자 심리가 남아있을 수 있겠고요. 어쨌든 고비길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주식 투자는 잃지 않아야죠. 락바텀 가격이라고들 합니다. 이 정도면 시장이 어려워도 주식을 사서 버티는 것이 더 기회가 많은 가격. 제가 판단한 주가 타겟까지 기대 수익률이 40% 정도 얻을 수 있는 가격이라면 락바텀 가격으로 삼곤 했는데요. 21년 시가총액 타겟을 1,400억에서 1,500억 정도로 삼는다면 락바텀 시총은 1,000억 정도가 되겠죠. 자, 이제 각자의 위험 성향에 맞게 적용해 보십시오. 현재 시총 약 1,100억 원의 칩스앤미디어를 사게 되면 위험은 약 10%이고요. 기대 수익은 약 36%인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은 좀 더 길게 중장기적인 보유 전략으로 칩스앤미디어와 긴 투자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제 수익 추정과 가정들을 여러분의 지혜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을 바탕으로 칩스앤미디어 내용을 좀 더 업데이트할 계획이거든요. 많은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